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81페이지 열어놔 주시고요. 이제 퇴직연금하고는 끌게요. 481페이지 열어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요 클릭하고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문제 보시면 다음 자리에 의해서 주 법인 조정의 2020년도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손금 조정 나와 있죠. 요거 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회사가 대손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부터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 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거기 지금 문제 보면 1번에 외상 매출금 10월 1일 거 받을 어음 8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그 원장조에 들어가 가지고요. 10월 1일 날짜하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짜 있죠. 이 두 날짜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확인하러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원장조에 클릭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요. 계정 코드는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선택해 주시고 끝나는 건 엔터 치시면 되죠. 여기서 외상 매출금께 10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쭉 내려올게요. 자, 10월 1일에 보시면 파산에 의한 대손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회계 처리한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 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파산에 의한 대손 처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한번 따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좀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10월 1일 있죠? 10월 1일의 거래는 10월 1일 거래는 차변의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금액 얼마 요거 금액이 얼마 200만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 200만원 200만원이네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대변에는 물론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받을 엄도 확인할 거거든요. 받을 엄께 8월 31일이니까 그럼 여기도 여기 원장조에서 다시 F2번 누르고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요. 여기서 요 옆으로 가는 거죠. 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10번에 보니까 받을 어음에 부도로 대손 처리해서 이것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받을 어음,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그래서 받을 어음 900만원이 어디요? 부도가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 500에 대손 상각비 400으로 해서 금액이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500에 그 다음 대손 삼각비로 금액 얼마 400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돼요? 받을 어음으로 해서 금액 얼마 90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10월 1일 파산은 법인세법상 뭘 갖췄다? 법인세법상 요거는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 처리한 게 맞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받을 어음 부도 발생일은 8월 31일. 야, 요거 보니까 부도 발생일이 뭐가 된다고요? 8월 31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자, 뭐냐면 이게 지금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날짜가 8월 30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전에 요 약속금을 만기했어요. 미리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5월 1일 날 거래를 해가지고 만기가 언제요? 만기가 8월 31일인 약속금을 수치에 덧쳐요. 그러면 대금을 받는 날짜가 8월 31일인데 요 8월 31일 날 은행 가가지고 돈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이 회사 지금 돈 없는데요.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약속금이다. 이러한 것들이 부도가 확정되었을 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도가 확정되고 나면, 부도가 발생하고 나면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 된다? 6개월이 경과되어야 대손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손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회계상에서는 너가 마음대로 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상관없고 법인세법상 지금 너네들 뭐 지금 세금 내야 되지 않냐? 법인세 세금. 그때는 이거 대손 처리 못하겠다 라고 해서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그러면 내년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차기가 되겠죠. 2년 말이 되어야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 처리를 미리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건 뭐 되는 거예요? 송금이 산입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올해 인정 안 해줘. 언제로가? 내년에 송금으로 인정합시다. 라고 해서 단기에는 이것만큼은 뭐 해준다? 송금 불산입 해주고 넘어가는데 다음 연도는 뭐 해야 돼요? 다음 연도는 송금 산입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를 어디에다 기록한다? 여기다 기록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기록할 거거든요. 그럼 일자에서 일단은 뭐 외상 매출금 먼저 했으니까 10월 01일로 해주시고요. 계정 감은 뭘로?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채권 내역은 TAT 1급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제품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손 사유는요. 이건 뭐가 돼요? 거기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대손 사유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파산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총 얼마? 2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시인액하고 부인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 외상 매출금 대손 당해가지고 회계 처리한 게 지금 대손 충당금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받을 언 같은 경우는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삼각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칸이 딱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대손 충당금 거, 그 다음에 단기 송금 계상액. 이게 뭐냐면 너 혹시 대손 삼각비 썼어? 그랬으면 대손 삼각비에 해당하는 건 이쪽에다 반영해주라고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은 대손 충당금밖에 안 썼죠. 그러면 총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요 대손 충당금 얼마? 200만 원을 여기에다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세법상 지금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액과 부인액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요거를 시인액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액에다가 얼마를 입력한다?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부인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받을 어음 있죠. 자, 받을 어음은 날짜가 언제예요? 8월 31일, 08월 31일 넣어주시고 계정 과목은 뭘로? 받을 어음으로. 그리고 채권 내역은 제품 매출이고 자, 대손 사유는요. 너네 회사가 무슨 이유로 대손 처리한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부도가 발생해서 대손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금액은 총 얼마 되는 거예요? 900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봐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넣고. 자, 그러면 그 전에 대선 충당금으로 500, 대선 삼각비 400 했죠. 그러면 요 대선 충당금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반영해줘야 되고, 요 대선 삼각비는 어디에다가 요쪽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뭘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선 처리한 걸 세법상 인정하지 않겠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선 충당금을 입력할 때 시인액과 부인액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부인액에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얼마? 5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도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인액에다가 얼마? 이렇게 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된 거고 요 받을 어음은 적절한 회계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들어와서 여기 합계 등록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대손금 부인액이 나오죠. 이거는 뭐 송금 불산이 갈 거니까 여기다가 대손금 부인액으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900만원. 이건 뭘로 처리한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꺼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대선 충당금을 조정해야 될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말의 대선 충당금에 대해서, 대선청에서 얼마를 설정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1% 설정한다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너네 회사에서 대선 충당금을 설정할 채권의 기말 잔액이 얼마냐라는 걸 따져야 되는 게 여기 대선 충당금 조정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채권의 잔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에서 F2번 눌러서 물로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F2번 눌러서 받을 어음으로 해가지고요. 채권 잔액을 넣어놔요. 넣어놓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 뭐 돼 있어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이라는 건 이거 외상 매출금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된 거고 받을 어음은 대손을 인정하지 않겠다 했죠. 그죠?
그러면 기말에 대손 충당 설정할 때 요거 부인한 금액 얼마만큼 900만 원이 뭐 된다? 플러스 되어 가지고요. 된다?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손금 부인했던 거 이거 금액 얼마? 900만 원 넣어주시면 2억 2,900만 원으로 합계가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라가 되는 거예요. 세법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충당금 설정 재배 채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있었어요?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충당금 설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성격들.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들은 반다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죠. 뭐 특수관계인가 거래 뭐 이런 게 되겠죠. 할인 어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빼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 잔액이 나왔으니까 요거 뭐가 돼요? 요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우리 몇 퍼센트 설정해야 돼요? 1%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1%를 설정해야 된다는 건 설정률이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잡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략 몇 퍼센트? 1% 설정하게 되면 한도액은 얼마 돼요? 1,526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너네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뭐 부인했던 거 이런 걸 이제 따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금 조정하고 대손 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그럼 채권 잔액 확인 다 됐으면 이제 너네 회사의 대손 충당금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만다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이제 하려면 뭘 알고 계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회사에 얼마나 잡혀있는지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잔액조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잔액조에 들어가 가지고요. 외상 매출금이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을 넣어주시고 여기는 F2번 눌러서 우리 본래는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찾아야 되니까 본래 받을 어음이 몇 번? 110번이잖아요. 그죠? 110번인데 그 110번 다음 번호가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 조회하고요. ESC하고 111번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 외상 매출금, 그 다음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정리할 건데요.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이 기초잔액이 3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받을 어음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800만 원이 되죠. 이게 8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증가한 거 있죠. 요거랑 요거 봐주시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에 설정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총 얼마가 되냐면 1600 얼마 돼요? 요거 30이죠. 1637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기에 감소한 게 얼마 되겠어요? 200만원에 500만원 됐으니까 700만원이 단기에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말 잔액은 얼마 돼요? 1600 그리고 1737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장부상 기초잔액 있죠? 기초잔액이 얼마 들어갈 거고 800만원이 들어갈 거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 나와 있죠? 요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문제 보시면 이번에 보면 정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 부인액이 2만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한도 초과 부인했던 금액을 여기다가 2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띄워가지고요. 지금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그 기초잔액 있죠? 충당금, 대손 충당금에 대한 기초잔액이 지금 얼마였냐면 8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송금 산입되어 있는 거는 얼마 된다? 600만 원. 그 다음 송금 불산입되어 있는 건 금액이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추가 설정한 거 있죠? 추가 설정한 게 금액이 얼마가 돼요? 추가 설정한 건 1637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거 있죠? 대손 처리한 게 지금 얼마가 된다? 700만 원이 돼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대손 충당은 200에 여기 대손 충당 500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얼마 갖다 썼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인데 이거는 회계상 너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되는 거 있죠. 2월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737만 원이 되거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초잔액 중에서 송금산입이 600, 송금불산입이 2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송금불산이 되어 있었던 건 우리가 세법상 재무조정을 하면서 일단 너네는 비용으로 잡아주자라고 해서 뭘 하냐면 송금산입을 시켜줘요. 정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송금산입을 200만원 시켜주시고요. 이걸 뭘 한다? 유보 감소를 해주면 되죠. 왜요? 전년도에 한도 초과돼서 송금불산입한 걸 단기에 다시 어떻게 돼요? 송금 추인해가지고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 감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요 기초잔액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으로 금액이 얼마 된다? 8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 놓고 나서 대손 700만 썼어요. 그러면 송금 산입되는 게 얼마를? 700만원을 갖다 썼으니까 송금 산입되어 있었던 것 중에서 얼마가 남아요? 1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럼 100만원이 남아있으면 2월 잔액 1737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만큼 설정하자라고 얘기하면 이만큼 설정하고자 하는 이 금액에서 기존에 남아있었던 대손 충당을 빼고 나머지 거를 추가로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단기에 대손 충당금 할 때 뭐 하는 거? 보충되는 놈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송금 산입 대손 충당금 200만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기초잔액 800만원이 전부 다 송금 산입되어 있는 거 그러면 단기에 대손당한 거 뭐야? 비용 처리가 돼버린 거고 100만원이 대손 충당 잔액이 남겠죠. 그러면 이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637만원을 추가로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대손 충당금이 남는 금액은 1737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충액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저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를 해볼 건데 당구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얼마가 되고 8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부인 누계액이 얼마 있었다? 200만원 있었다. 그리고 단기에 설정될 때 충당금 보충액은 얼마냐? 이거는 800만원에서 여기 800만원 있죠? 800만원에서 얼마를 700만원 대손 처리했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100만원이 남죠. 대손 충당금이. 그게 뭐가 돼요? 여기 충당금 보충액이 얼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추가로 설정한 게 얼마 돼요? 163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637만원이 단기 계상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도액을 기준해가지고 너네 보충한 거랑 단기에 계상한 거랑 두 개 더한 금액 1737만원. 그럼 너희 한도보다도 더 많이 설정된 거야. 그래서 한도 초과된 거 얼마? 211만 나왔네. 이거 맞아? 송금 불산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 있죠? 이건 아예 어떻게 하자고요? 아예 송금을 뭐 해놓고 산입을 시켜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반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반영하러 한번 가볼게요. 어디 학계 등록 가셔가지고요. 단기에 대손 충당금 설정 있죠? 대손 충당금 뭐 한도 초과로 해가지고요. 금액 얼마? 211만원 해주시고 이거는 유보 발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있었던 거 정기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단기에 또 추가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 환입시켜 줄 거고 금액은 얼마? 200만원. 그러면서 이건 뭐가 된다고요? 유보 감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대손금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건 끄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사항을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요. 뭐냐면 여기 3번에 보시면 당사의 대손 실적률은 100분의 1 이하라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대손 실적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나왔다? 대손 실적률. 지금 대손 실적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뭐냐면 너네 회사가 실제로 대손을 당한 게 얼마냐? 실제 대손 비율을 대손 실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액 조회를 클릭해 주고요. 이거 한번 볼 건데 조회 계정 과목은 뭘로 F2번 눌러서 매상 매출금으로 해주시고요. 버튼 그냥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나와요? 매상 매출금부터 여기 대손 충당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건 뭐예요? 자,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자 뭐냐면 이렇게 놓고 요게 정기고요. 요게 단기라고 쓴다고 하면 요 12월 31일부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엄이 얼마였냐? 합치면 1억 2,200만이 되겠죠. 이거는 전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회사가 아직 못 받고 있었던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못 받은 돈은 정기에 대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단기 이후에 대손을 당했죠. 그러면 전년도 말까지 여기 있는 기말자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기초잔액이 정기 말 거니까. 전년도까지의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억 2,200만 있었다. 근데 단기에 너희 얼마나 대손당했어? 라고 따져보니까 여기 지금 감소되는 거 보이죠?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 감소, 외상 매출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패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손당한 것도 있죠. 요 밑에 거 대손금 조정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금 조정을 가서 보니까 우리 파산으로 인해서 200만원 대손당했고 그 다음 받을 어음이 부도 발생했다고 900만원 기록하긴 했지만 얘는 대손당한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얼마가 대손당했다? 200만원이 실질적으로 대손당했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왜? 얘는 6개월 경과돼야 되는데 아직 6개월 경과가 안 됐으니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대손 실적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자, 200만원의 대손을 당했는데 나누기 그럼 그 전에 매출채권 얼마 있었냐? 1억 2,200만원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나누게 되면 얼마 나와요? 0.01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거의 1.6%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6%로 본다 치면 우리는 대손을 당한 대손 실적률이 1.6%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만큼 대손을 당했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도를 실적률에 맞춰서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당한 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설정률 수정이라고 되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실적률로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을 1.6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실제로 한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회사는 이만큼 설정한 게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적률을 100분의 1 이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1%를 하고요. 만약에 실적률이 1%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한도를 올려줄 수 있고요. 실적률이 1%가 안 된다고 하면 뭘로 1%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정해 놓을게요. 이거는 로 설정률로 하셔가지고요. 이거 1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한번 끌게요.